분짜리 한국 영상에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최대 영상 플랫폼에서 1000만 구독자를 거느린 크리에이터가 충격적인 영상을 올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당신의 인생은 끝없는 지옥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3년간 한국을 조롱해온 이 남자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한국의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공격하며 1000만 명의 팬을 만든 왕래희. 중국 네티즌들이 배신자라고 몰아세우는 그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왕래희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틱톡 크리에이터 중 한 명이죠. 1000만 명의 구독자가 제 영상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부터 이렇게 유명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브이로거였어요. 일상을 찍고 음식 리뷰를 하고 여행 영상을 올렸죠. 조회수는 고작 몇천 개. 광고 수입으로는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올린 영상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이런 게 뭐가 좋다는 거야? 우리 중국 고전 드라마가 1000배는 낫다라고 투덜거린 영상이었죠. 그 영상이 하루 만에 50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댓글창은 난리가 났어요. 왕래희가 진짜 애국자다. 한류 따위. 중화문명 앞에서는 세 발의 피지. 더 많은 진실을 알려줘.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바로 이거구나. 한국을 깔아뭉개는 콘텐츠 말이에요. 그 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음식은 우리 동북 지방 요리를 훔친 것, K-팝은 중국 전통 무용을 표절한 것, 한국 영화는 우리 영화의 열화판이라고 비판했어요. 영상 하나당 평균 1000만 조회수. 광고비만으로도 매달 큰 금액이 들어왔죠. 하지만 최근 들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류 열풍이 너무 거세졌어요. 제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고 K-팝을 듣기 시작했죠. 심지어 제 여동생까지도 오빠 영상이 너무 편견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라고 말하더라고요. 구독자 수 증가율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예전엔 한 달에 50만 명씩 늘어났는데 이제는 고작 10만 명. 이러다가는 정말 끝장이에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대박 한 방을 터뜨리겠다고. 바로 한국에 직접 가서 그들의 민낯을 까발리는 거예요. 저는 카메라를 켜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대륙의 아들 왕래희가 직접 한국에 가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중화문명에 비해 얼마나 하등한 나라인지 똑똑히 확인시켜 드릴게요. 영상은 순식간에 300만 조회수를 돌파했어요. 댓글들도 폭발적이었죠. 왕래희 형님 진짜 멋있다. 한국 놈들 혼내주세요. 우리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한국의 뒤떨어진 모습들을 잡아내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중국 인터넷을 뒤집어 놓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제가 상상했던 후진적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 대신 눈앞에 펼쳐진 건 마치 SF 영화 속 공항 같은 풍경이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통로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바닥엔 LED 조명이 깔려 있고 천장에선 홀로그램이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제가 평소 기술 후진국이라고 비웃던 나라 맞나요? 공항 로비에 나오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중국 웨이보에서 본 낙후된 한국 공항 사진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면세점들은 럭셔리 브랜드로 가득했고 카페며 레스토랑들도 모두 세련된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변기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고 물도 자동으로 나오고 심지어 음악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런 첨단 시설을 왜 중국 매체들은 보여주지 않았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길, 택시에서 보는 창밖 풍경에 또 한 번 충격받았습니다. 광활한 대교를 지나 역시나 별거 없는 풍경이나 이어지나 싶더니 서울에 가까워져 갈수록 고층 아파트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도로는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틱톡에서 보여준 지저분한 한국 거리 영상들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뭔가 잘못됐어. 이건 내가 아는 한국이 아니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구독자들에게 보여주려던 후진국 한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 계획에 균열이 생기고 있어.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들을 영상에 담으면 오히려 한국을 홍보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서 저는 곧바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한국에 도착했어요. 곧 진짜 한국의 민낯을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창밖을 내려다보니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지나가고 강변엔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문제점들을 찾아보자. 분명히 있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 한편으론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제 계획의 핵심이 될 영상을 찍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펼쳐놓고 보니 정말 치밀했죠. 팬카페를 뒤져 한 여자 아이돌 그룹의 스케줄표까지 구했으니까요. 오늘 오전 10시 KBS 신관에서 음악방송 사전 녹화 진행.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카메라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이 그룹은 제가 한국 문화 비판의 상징으로 삼았던 대표적인 타겟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항상 중국 전통 춤을 훔쳐서 자기들 안무라고 우기는 도둑들이라고 했었거든요. 1,000만 구독자들 앞에서 수없이 조롱했던 바로 그 아이돌이죠. 방송국 앞에 도착하니 이미 수백 명의 팬들과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사이로 스며들어 최적의 위치를 잡았어요. 카메라를 켜고 대기했죠. 왕래이의 구독자 여러분, 지금 저는 한국의 한 아이돌 그룹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실제로 보면 어떨까요? 드디어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한국의 민낯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팬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중국 문화를 훔친 도둑들이야. 제 목소리가 중국어로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저를 돌아봤어요. 아이돌들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멤버가 제가 있는 쪽을 바라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니하오. 맑고 밝은 목소리로 중국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악에 가득한 제 외침에 대한 답이 고작 순수한 인사말이었던 거죠. 다른 멤버들도 따라서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건 화를 내거나 무시하는 반응이었는데 이런 따뜻한 미소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카메라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미소가 마치 제 마음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치사하고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지 그 미소가 다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방송국을 떠나면서도 계속 그 아이돌들의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순수하게 웃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악의를 담아 소리쳤는데도 말이죠. 마음이 복잡해진 저는 무작정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중국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도 너무나 조용하고 고요했어요.
중국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고 음식 먹고 떠드는 게 당연한데 여기는 마치 도서관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책을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이런 고요함 때문인지 저는 더욱 멍해져서 갈아타는 것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없이 겨우 내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지갑이 없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그 안에는 현금은 물론이고 여권까지 들어있었거든요.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저는 급하게 왔던 길을 되짚어 생각해봤습니다. 분명히 환승하면서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영상도 하나 못 건지고 지갑까지 잃었으니 이젠 정말 끝장이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영무실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제가 어떻게 설명하죠? 영무원은 50대 정도로 보였는데 친절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영어로 말하자 영무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더니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언제쯤 잃어버리셨나요? 모르겠어요. 영무원은 CCTV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설마 찾아질까?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분도 안 되어서 한 젊은 남자가 제 지갑을 들고 영무실로 들어온 거예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제 지갑이었어요. 이거 제 거예요.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도 그대로, 여권도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카드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었어요. 중국이었으면 절대 불가능할 일이죠. 젊은 남자는 지하철에서 주웠다고 설명했고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사례금을 주려고 했지만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CCTV로 찾아주고 시민이 직접 가져다주고 사례금도 받지 않고 이게 정말 제가 비난했던 그 한국인가요? 더군다나 왜 이렇게 다들 아무렇지 않게 영어를 쓸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지갑을 되찾은 후 마음이 복잡해져서 길거리를 걸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다음 영상 소재는 한국 음식이었어요. 특히 삼겹살을 노렸죠. 중국 동북지방 음식을 베낀 거라고 비판할 예정이었거든요. 좋아. 이번엔 확실히 한국이 중국 음식을 표절한 증거를 잡아내자. 저는 마음을 다잡고 한 삼겹살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보다 어려 보이는 젊은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간단히 삼겹살과 소주를 주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군요. 삼겹살은 최소 2인분부터 주문 가능해요. 영어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아, 외국인 손님에게 익숙한 곳이구나 싶었어요. 그럼 2인분 주세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외국인이라 음식을 2인분으로 강매하는구나. 카메라를 슬쩍 켜고 기다렸어요. 메뉴판을 찍어두었죠. 무엇이든 영상으로 남겨두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기만 주문했는데 테이블 가득 반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치, 콩나물, 상추, 깻잎, 마늘, 파무침, 된장찌개까지 무려 7가지나 됐습니다. 이거다. 완벽한 바가지 현장이야.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분명히 나중에 이 모든 음식값을 다 받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카메라로 메뉴판과 상차림을 번갈아 찍으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셨어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에서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죠. 저는 원래 목적을 잊고 첫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우와, 이 맛은 뭐야? 육즙이 입안에서 터지는 게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소주도 한 잔 따라 마셨는데 처음엔 좀 밍밍하다 싶었거든요. 백주보다 도수가 낮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삼겹살과 함께 마시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 이 술은 음식과 함께 마실 때가 진짜구나. 삼겹살 한 점과 소주 한 잔이 어우러졌을 때의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상추에 고기 한 점, 마늘 한쪽, 된장 찍어서 한 입에 넣으니 입안이 행복해졌습니다.
저는 중국 동북 지방 음식과 비교하며 영상을 찍으려던 본연의 목적까지 까먹을 정도로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즐겼어요. 소주 한 병을 다 비우고 삼겹살 2인분도 다 구워 먹었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결제해볼까? 저는 대망의 덤터기 쓴 영수증을 기대하며 계산대에 갔어요. 드디어 한국의 바가지 상수를 폭로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사장님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36,000원입니다. 저는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삼겹살 2인분 3만원, 소주 한 병 6,000원. 딱 주문한 것만 적혀 있었거든요. 잠깐요. 저는 당황해서 테이블의 반찬들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거는요. 사장님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올프리, 노차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7가지나 되는 반찬이 모두 무료라니.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그 순간 또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는 삼겹살집을 나와서도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의 덤문화라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홍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계획은 K-팝을 비판하는 영상이었어요. 중국 문화를 베끼기만 하는 K-팝의 실체를 보여주려고 했죠. 홍대 거리에 도착하니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무대를 찾았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이들 5명이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켜고 기다렸죠. 이번엔 확실히 중국 춤을 베낀 증거를 잡아내겠어.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최신 K-팝 노래였어요. 그런데 이 댄스팀의 춤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커버 댄스가 아니었어요. 원곡의 안무에 브레이킹, 락킹, 팝핑까지 섞어서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멤버가 공중에서 3바퀴 돌더니 완벽하게 착지했어요. 관중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와, 저게 가능한 움직임이야? 다른 멤버는 로봇처럼 뚝뚝 끊어지는 동작을 하다가 갑자기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가는 춤으로 바뀌었어요. 같은 사람이 춘 게 맞나 싶을 정도였죠. 여자 멤버 하나는 아예 자기만의 해석으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원래 안무와는 완전히 달랐지만 오히려 더 멋있었어요. 그 에너지와 열정이 관중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5분간의 공연이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건 모방이 아니었어요. 기존의 것을 가져와서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완전히 재창조한 거였죠. 아, 이게 한국의 진짜 힘이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베끼는 게 아니라 가져온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더 발전시키는 무서운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댄스팀 멤버들이 땀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관중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도 열심히 박수를 쳤죠. 순간 한 멤버와 눈이 마주쳤는데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들의 눈빛에서 순수한 열정을 봤습니다. 돈을 위해서도 아니고 유명해지기 위해서도 아닌 그냥 춤이 좋아서 추는 사람들의 진짜 열정이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그토록 비난했던 K-팝이 사실은 이런 순수한 열정에서 시작된 거였구나 싶었거든요. 이건 모방이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거야. 제가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들은 기존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자신들만의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홍대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의 첨단 시설, 아이돌들의 따뜻한 미소, 지갑을 되찾아준 시민, 공짜 반찬 문화, 그리고 홍대의 폭발적인 열정까지. 호텔방에 돌아와서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카메라 속에는 며칠간 찍은 영상들이 가득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한국을 조롱하는 콘텐츠가 되어야 했는데 지금 보니 전부 한국을 칭찬하는 내용뿐이었죠.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런 영상을 찍었지? 저는 영상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놀란 제 표정, 아이돌들 앞에서 당황하는 모습, 지갑을 되찾고 감격하는 장면, 삼겹살을 맛있게 먹는 모습, 홍대에서 박수치는 모습까지. 이 영상들을 그대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1,000만 구독자들이 제게 등을 돌릴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을 비난해왔는데 갑자기 칭찬하면 배신자라고 할 거거든요. 아니야, 편집으로 어떻게든 만들어보자. 저는 며칠 동안 편집에 매달렸습니다. 한국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화면을 어둡게 하고 불안한 음악을 넣고 자막으로 비꼬는 말들을 넣어봤죠. 하지만 아무리 편집해도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감동받은 표정, 놀란 표정, 기뻐하는 표정들이 화면에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편집을 하면 할수록 저는 더욱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뭘 해온 건가요? 가보지도 않은 나라를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경험해보지도 않은 문화를 폄하해왔던 거죠.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구나. 저는 카메라를 끈 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1,000만 명의 구독자들을 위해 거짓말을 해온 죄책감,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제 자신이 얼마나 우물안개굴이었는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제가 비난했던 한국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중국이 본받아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질서정연한 사회, 정직한 사람들, 따뜻한 인심, 그리고 무한한 창의력까지. 내가 조국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조국에게 필요한 걸 가르쳐주지 못했구나. 저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인생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1,000만 구독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애국심도 중화문명의 우수성도 모든 게 허상이었던 거죠.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고. 설령 모든 구독자를 잃는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이제 진짜 애국자가 되어보자. 저는 중국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두문불출했습니다. 구독자들은 계속 댓글을 달며 새 영상을 기다렸습니다. 왕래이 형, 한국 털어버린 영상 언제 올려요? 이번엔 얼마나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줄 건가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저는 모든 편집본을 삭제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얼굴만을 담은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죠. 카메라 앞에 앉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1,000만 구독자들이 기대하는 반항 콘텐츠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래이입니다. 저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한국의 민낯을 보여드리려고 갔었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한국의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인천공항의 놀라운 시설, 아이돌들의 따뜻한 반응, 지갑을 되찾아준 시민의 정직함, 공짜 반찬 문화의 따뜻함, 홍대에서 본 젊은이들의 열정까지. 제가 비난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애국은 다른 나라를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더 나은 점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저는 오늘부터 진짜 애국자가 되려고 합니다. 거짓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크리에이터가 되겠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한 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확인해 보니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구독자 수가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200만 명이 구독 취소를 했죠.
댓글창은 왕래이가 미쳤다, 배신자다, 한국한테 돈 받았나 같은 악플로 도배됐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제 진심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용기 있는 고백이었다. 이런 게 진짜 애국이다라는 댓글들도 달렸죠. 리나라는 구독자가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왕래이님, 저는 계속 구독할게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더 멋있어요.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을 오가며 양국의 진정한 교류를 돕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중국 시청자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요. 구독자는 반으로 줄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소통하는 팬들만 남았어요.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왕래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이 두 나라 사이에 작은 다리를 놓았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모습들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직함과 따뜻함,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가치들이 아닐까요? 때로는 멀리서 바라본 시선이 우리 자신조차 몰랐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그 마음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신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 코리아 공감의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